안녕하세요. 행공신 TV입니다. 네, 오늘의 영상 주제는 수능의 변화, 초등 때 어쩌라고입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 그 초등 학부모님도 알아야 할 수능의 변화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를 했었는데요. 음, 이제 그건 상황 파악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초등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역시나 결론 위주로 네, 짧게 네,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지난 영상 때 초등학부모용 수능의 변화라고 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 수능에 서술형, 논술형, 쓰기 문제가 출제가 될 예정이다. 네, 이거 교육부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 수능 시험에 학생부, 고등학교 때의 내신이 수능에 반영을 할 예정이다. 이건 이제 서울대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수시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 수능 최저도 완화를 할 예정이다. 네, 이것도 이제 서울대에서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2번, 3번은 서울대지만 서울대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 네,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영상 꼭 보시고요. 네, 음, 그리고 이제 지난 영상에서 이제 마지막에 정리를 해드린 부분이 그래서 수능도 쓰기까지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능만으로 대학 가는 게 아니라 수능도 내신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신이 좋아야지 된다. 네, 그리고 수시에서는 수능의 영향이 축소가 되고 있다. 그래서 최종 결론으로 한 문장 딱 정리하면은 고등 내신이 지금보다 더 중요해집니다라고 정리를 해드렸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영상을 꼭 참고하셔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오늘은 뭐냐면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초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 부분입니다. 일단 앞에서 그랬죠. 고등 때 내신이 더 중요해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럼 이제 목표는 뭐냐면 고등 때 내신을 잘 보는 거죠. 네, 그 고등 내신 중에 이제 국영수 부분을 먼저 결론 위주로 정리를 해보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고등 때 국영수 내신 잘하려면 중등 때 잘해야 돼요. 네, 국영수는 주요 과목이죠. 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중등 때까지 잘 못하다가 고등 때 따라잡는다. 아, 이거 안 됩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네, 우리 부모 때는 뭐 어떻게 좀 네, 하지만 이제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국영수를 잘 해야 돼요. 네, 근데 중학교 때 잘 하려면 그러면 초등 고학년 때 국영수 실력이 고등까지 간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수능 얘기인데 대입 수능 얘기인데 초등 학부모님들 꼭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초등 고학년 때 국영수가 중등과 고등까지 가기 때문에 네, 거의 대부분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초등 고학년 때 국영수를 잘하면 되죠. 자,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 초등 4학년까지 국영수의 기초 실력을 탄탄하게 쌓은 아이들입니다. 네, 그리고 초등 4학년까지 기초 실력을 탄탄하게 쌓을 수 있는 아이는 네, 비교적 어렵지 않게 쌓을 수 있는 아이는 어떤 아이들이냐면 유치 초등 3학년 때 읽기 능력을 잘 훈련한 아이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따지고 따져 내려오면은 유치 초등 저학년까지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네.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초등 때 성적이 뭐 평생 성적 심지어 평생 성적 좌우한다 막 이런 얘기까지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배 학부모입니다. 네, 제 아이는 이제 초중고 다 지냈고 네, 잘했습니다. 네, 많이 잘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목표로 한 대학 들어갔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래서 제 아이가 해온 과정을 쭉 복기를 해 보면 저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초등 때 우리 부모 때하고 다릅니다. 초등 때 성적이 네 상당 부분 네 중등과 고등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고요. 초등도 또 세분화해 보면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초등 그러니까 고등 국영수 내신 잘하려면은 네 지금 뭐 정리해 드린 요 단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내신은 국영수 말고 사회과학도 있죠. 네. 자, 사회과학은 국영수하고는 좀 달라요. 네. 그래도 아직은 여지가 좀 있습니다. 어떤 여지냐면 일단 중학교 때 사회과학 잘해야지 고등 가서 사회과학 잘하는 거는 똑같아요. 국영수랑 똑같아요. 자, 그런데 고등 고학년 실력이 국영수처럼 고등까지 가진 않습니다. 네, 한 절반 정도? 네, 요 정도. 아직은 여지가 좀 있어요. 네, 여지가 있고,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초등 때 사회과학은 어, 잘하자. 많이 잘하자. 완벽하게 잘하자.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네,
단 중요한 건 뭐냐면 제대로 공부를 해 봐야 돼. 왜? 쓰기 때문에. 네.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전 영상에서 얘기했죠. 이제 수능도 쓰기가 나온다고요. 네. 단답형 쓰기가 아니라 서술 쓰기입니다. 문장 쓰기예요. 그래서 초등 때 사회과학 공부를 제대로 해 보는 경험, 공부를 제대로 해 보는 경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초등 때 사회과학은 3 학년 때 시작이 되죠. 초3 때 시작이 되는데 초3 때부터 시작된 사회과학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게 좀 부드럽게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으려면 역시나 또 내려와요. 유치 초3 때 비문학 읽기 능력. 네. 비문학 읽기 능력이 잘 훈련된 아이들이 3 학년 초등학교 3 학년 사회과학을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고등 사회과학 내신은 네 요렇게 아래로 차근차근 내려오면서 감을 잡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쓰기 잘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왜냐? 일단 수시 내신은 이미 쓰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정시 수능에서도 쓰기가 나올 예정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지난 영상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대학은 쓰기까지 이렇게 딱 정리가 되죠. 쓰기까지. 자, 그러면 고등 때 쓰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일단 수행평가급 쓰기는 초등 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지금 너무 많습니다. 네. 가지치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행평가 쓰기는 고등 가서 하면 돼요. 네. 네. 준비된 애들은 그냥 고등 가서 하면 됩니다. 준비 안 된 애들은 어차피 고등 가도 못 합니다. 네. 그러니까 준비된 아이들은 이제 고등 가서 수행평가는 하면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주장글 쓰기요. 논술. 자, 논술 쓰기, 주장글 쓰기는 중등 때 집중 연습해야 돼요. 네. 초등 저학년 때 이거 안 됩니다. 초등 중학년 때도 안 돼요. 초등 고학년도 어려워요. 네. 그래서 중등 때 자, 그러면은 초등 때는 설명글 쓰기입니다. 설명글 쓰기. 그래서 초등 고학년 때 설명글 쓰기를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는 요렇게 단계 설정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초등 중학년까지는 이해 설명입니다. 네. 쓰기 아니에요. 쓰기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최악의 경우가 초등 저학년 때 온갖 쓰기를 막 하는 아이들. 네. 그럴 필요도 없고 되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네. 쓰기는 지금 보여드리는 요렇게 단계 설정을 하셔서 감을 잡으시면 돼요. 잡으시면 되고 자, 그래서 고등학교 때 내신 승부죠. 네. 국영수 내신 승부도 그렇고 사회과학 내신 승부도 그렇고 일단 국영수는 초등 때 거의 결정이 돼요. 자, 그다음에 사회과학은 중등 때 거의 결정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쓰기는 초등 때 거의 결정이 돼요. 네. 초등 고학년인데 설명 쓰기 잘 못한다. 그 아이가 중등 가서 설명 쓰기 어려워해요. 그럼 중등에서 설명 쓰기 어려워하는 아이가 저기 주장 쓰기를 해요? 수행평가 쓰기를 해요? 설명 쓰기가 안 되는데 이렇거든요. 네.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한 거를 다시 한 문장으로 딱 보면은 80% 이상이 초등 때 결정이 됩니다. 네. 거의 뭐 7에서 80%. 네. 솔직히 좀 보수적으로 숫자를 잡은 거예요. 지금 보여드린 숫자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초등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좀 안타까운 경우들이 막 떠올라 가지고 제가 머뭇머뭇하는데 자, 어쨌든 오늘은 결론 위주로 정리를 해 드리고 자, 그래서 수능 변화 3 가지 짚어 드렸었죠. 네. 그래서 초등 때 어쩌라는 거냐 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면은 초사까지 국영수 기초 실력 탄탄히. 네. 그다음에 초등 때 사회과학 공부 제대로 해 보기. 네. 그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읽기 제대로 읽고 이해하기, 중학년 때는 이해한 거 설명하기, 그다음에 초등학교 고학년 때 내가 설명한 내용 글로 이제 정리해서 쓰기. 네. 요렇게 일반적 기준이에요. 우리 애는 초등학교 중학년인데 잘 쓰는데요. 그거는 그 집의 얘기입니다. 네. 그냥 조용히 흐뭇하게 미소 지으시면 돼요. 네. 옆집 엄마한테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네. 재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네. 연락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 기준으로는 이렇게만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되려면 일단 초등학교 3 학년, 유치부터 초등학교 3 학년까지는 모국어 읽기 능력 정말 제대로 단단하게 기르는 데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그다음 단계를 해볼 만하게 되고요. 그게 각 단계마다 점점 해볼 만하게 되니까 네. 그렇게 전체적인 좀 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수능의 변화, 초등 때 어쩌라고에 대해서 일단 결론 위주로 크게 한번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에서 행공신 치시면 제 블로그 나와요. 네. 온갖
네, 유용한 자료들을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 블로그 꼭 활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네, 12가지 주제로 강의한다고 했잖아요. 네. 각 강의마다 1시간 20분짜리예요. 네, 이 강의 일정도 행공신 블로그에 올려 놨으니까 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네, 복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잡해요. 근데 잘 분석해 보면요. 결론은 심플합니다. 결론은 심플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정리하셔 가지고 기준을 딱 잡으신 다음에 1 순위부터 제대로 차근차근 한번 해 보세요. 네, 그러면 그다음 길이 서서히 열리게 될 겁니다. 네. 행공신에서 최대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